첫 번째 이야기. 친구의 얼굴.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며 겪었던 일이다. 난 지방의 모 공대를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었다. 대학생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공대생들은 무척 어려운 전공 수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필이면 그때 장염까지 왔고 웬만하면 병원에 잘 가지 않았던 나는 제 발로 병원으로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타왔다. 나는 경험자인 친구의 조언을 따라 이온 음료 하나 사들고 와서 침대에 누워 짜릿한 배를 붙잡고 끙끙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욕실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다. 평소에 절친했던 친구놈이 놀러 왔다가 샤워를 하고 있는 건가? 언제 온 거지? 그때 갑자기 욕실 문이 열렸다. 야, 나 수건 좀 줘. 그런데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는 것이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욕실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친구의 머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서로 말없이 눈만 쳐다보던 나는 그때 친구의 머리가 대각선이 아닌 수직선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친구의 얼굴이 기분 나쁘게 웃기 시작했고 경직된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다. 날 계속 바라보던 친구의 머리통은 순간 내 눈높이까지 쑥 떨어졌고 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몇 시간 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욕실로 가봤더니 욕실에는 물기가 전혀 없었다. 나중에 물어보니 친구는 내 방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난 방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때 봤던 친구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난 그 친구와도 멀어지고 말았다. 두 번째 이야기. 눈. 어릴 때 살았던 집은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평소엔 괜찮았지만 하필 자다가 화장실을 가야 할 때면 너무 무서워서 후다닥 뛰어왔던 기억이 난다. 그날은 저녁에 과식을 좀 했는지 배가 점점 아파왔다. 난 애써 태어난 척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 본 듯한 시선이 느껴지며 뒷골이 싸늘해졌다. 문득 천장을 올려다보니 그곳에 눈 하나가 날 보며 깜빡거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나는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비명을 삼키며 그대로 방을 향해 뛰어갔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물체가 후두둑 날아들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멈춰선 그 순간 빨갛게 충혈된 탁한 두 눈과 정면으로 마주쳐버렸다. 두 눈은 날 노려보더니 곧바로 담을 넘어서 사라졌고 난 울면서 부모님께 갔다. 그날 밤 그 일 이후로 부모님은 집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주셨고 난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다. 화장실 밖에서 봤던 두 눈은 도둑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화장실 천장에 달려있었던 그 두 눈은 대체 뭐였을까? 세 번째 이야기. 파란색 추리닝 바지. 친한 친구에게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선물 받았다. 얼핏 보니 학창시절에 입었던 학교 체육복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이야, 옛날 생각난다, 야. 집에서 편하게 입기 딱 좋은데? 고맙대, 친구야. 뭐, 별거 아니다. 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샤워를 하고 가끔 이 바지를 입으며 휴식을 취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샤워 후에 맥주 한 캔을 마시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그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다. 현실과 너무도 비슷한 느낌에 신기해하고 있던 그 찰나,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인터폰 밖을 살펴보니 칼을 든 남자가 소름 끼치게 웃으며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겁에 질린 나는 창문 밖으로 도망치기로 했다. 그때 속옷만 입고 있었던지라 아무거나 입고 나가려는데 그때 파란색 추리닝 바지가 눈에 들어왔다. 난 아무 생각 없이 그 바지를 입고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을 쳤다.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알고 내가 숨는 곳마다 날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다. 정말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난 결국 나를 뒤쫓아오는 그 남자에게 붙잡혔고 칼에 막 찔리려는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그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다. 뭐지? 언제 이걸 입은 거지? 난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고 편하게 잠들 수가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가끔씩 같은 꿈을 꾸었고 그때마다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도망을 쳤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잠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며 내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같은 꿈을 꾸고 있던 나는 이번엔 평소에 잘 입지 않는 등산용 바지를 입고 도망치기로 했다. 그러자 평소와는 다르게 남자가 날 쫓아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해서 밖을 내다봤더니 남자는 여전히 문을 두들기고 있었다. 설마 바지 때문인가? 그때 갑자기 남자가 복도 창문 쪽으로 달려오더니 나를 향해 외쳤다. 어째서 다른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어디 있는지 못 찾겠잖아. 어? 그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느새 바지를 선물해준 친구의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이다. 난 큰 충격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마침 그 친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야,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전화는 그렇게 끊겨버렸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런가? 날이 밝으면 녀석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그 친구가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뵌 친구의 부모님은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열하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가끔씩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찾았다. 난 집으로 돌아와서 파란색 추리닝 바지를 태우며 친구의 명복을 빌어주었고 그 이후로 그 이상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친구는 왜 나에게 그 바지를 선물했던 걸까? 선물했던 바지를 왜 다시 찾았으며 진정 무엇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던 걸까? 그렇게 모든 것은 의문으로 남았고 그 이후로 난 누군가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다.